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4월 29일 날 되게 되면 이후부터는 건설사가 이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조합들이 돈을 더 내야 돼요. 어떤 조합들이 자기 보고 또 1억 더 내라는데 하겠어요. 공급이 막힌다는 뜻이죠. 재건축을 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재개발도 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공공임대, 임대주택만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민간 분양 아파트를 짓지는 않고 임대 아파트만 계속 늘리고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이제 4월 29일부터는 우리 신규 아파트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신규 아파트 가격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뉴스 봐도 강동구에 그 입주 물량 많은데도 전세가 하락 없이 매매가 계속 올라가죠.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이나 지금 입주 물량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아르테온 입주할 때가 됐잖아요, 지금. 입주를 하는데도 매매가 계속 올라가요. 4월 29일 이후부터는 그 동네에 나올 게 없잖아요, 이제. 신규 아파트가 나올 게 없어요. 강남에서도 강남, 송파, 석초 나올 게 없잖아요. 이제 남은 거랑 둥천주공 남은 거잖아요. 이제 따지고 보면 신규 아파트라고 해봤자. 그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가격이 더 치솟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앞편에 대표님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우리 대표님은 참 이 세미나를 많이 하시니까 아마 재밌게 잘 하세요. 저는 뭐 아직 재밌지는 않죠. 그냥 얼굴로 밀어요. 그냥 재밌지는 않아요. 얼굴로 미는 겁니다. 혼돈의 부동산 시장 대응 방법인데요. 부동산 이제 규제책들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들 어려워하고 이제 저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제는 한번 꺾일 때가 언젠지를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작년도를 계산해 보면 작년 9.13 대책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9년 한 3월까지는 부동산이 좀 관망세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4월부터 이제 다시 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2월 달 11.6 대책 나오기 직전까지는 18년도 상승분보다 더 높았어요. 월간 상승률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금 총선 전에 선거용 전략으로 아마 12.6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분간의 관망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대출을 옥죄잖아요.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초고가 아파트라는 거. 단독 다가구 주택은 빼고예요. 아니에요. 강남권의 단독 다가구 주택은 대출 규제에서 안 받습니다.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예요. 15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가 강남에 한 60%가 넘습니다.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 아파트는 이제 규제를 많이 적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강남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 뭐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거주를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만 대출을 활용합니다. 근데 강남권에서 실거주 하겠다라고 15억, 20억짜리를 실거주 하겠다고 꾸역꾸역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면 큰 영향보다는 당분간에 이제 아마 관망세 정도 유지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관망세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전세로 도는 거예요. 저번 주 제가 세미나도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세가 상승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대치동이나 여기는 전세 매물이 풍기 현상이에요. 제가 상담하다가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다 전세 물량은 아예 없습니다. 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염창동 아파트에 상담을 했는데 매도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물어보면 전세 물량이 아예 없대요. 살고 있으신 분도 전세가 아예 없답니다. 매매도 3건밖에 없대요. 778세대 아파트에. 전세는 아예 없고. 이런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냥 언론이나 TV에 나오는 내용이 다가 아니라 내가 시장에서 뛰어다니면 현장의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이문동 가면 1350세대 아파트에 매물이 7건밖에 없습니다. 이문동의 306세대 아파트에 차 들어가면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1층 매물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그마저도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어떤 지역들이에요? 9억 원 이하 주택들입니다.
30평대가 7억에서 8억대 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8억 5천인 아파트, 그러니까 9억인 아파트가 왜 9억인 기준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의 풍선효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9억이 초과되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9억이 초과되니까 대출의 규제를 받아요.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9억이 초과되는 것은 실거주 입장에서도 좀 꺼리게 될 거고,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9억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분 때문에 좀 꺼리게 될 거고, 9억을 초과되기는 힘들지만 9억 언저리까지는 얹히는 거예요. 그래서 8억대가 8억 8천 이렇게 9억 언저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7억 5천대에 있는 아파트, 7, 8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9억 언저리 갭 차이가 크겠어요? 8억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 9억 갭 차이가 크겠어요?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7억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억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성북구, 강북구, 영등포, 강서구 이런 지역에 7, 8억 정도 선에 있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도 없고 전세 매물도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11.6 대책 나오고 2020년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 일단은 먼저 우리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뭐 여러 번 들어요. 다른 세미나 가서도 얘기할 거고, 신문, 뉴스 얘기 들을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을 거고. 듣고 나면 또 까먹겠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으면 내가 기억이 저절로 날 겁니다. 어느 순간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부터 파는 것은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은 거주요건. 그러니까 거주요건이 10년이 돼야지만 장특공 80% 받는 거죠. 그럼 2021년 1월 1일부터예요. 근데 지금부터 적용되는 건 무엇이냐면 9억 초과분. 1가구 1주택이 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 장특공을 받잖아요. 그게 거주요건이 없으면 장특공에서 못 받는 겁니다. 양도세 특별공제가 혜택이 축소되는 거예요. 지금은 8% 받잖아요. 1년에 8%씩 받아서 10년이면 80%를 받아요. 근데 거주요건이 없는 사람들은 2%씩 15년 동안 30%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오면 많죠. 그럼 10년이면 20% 받는 거예요. 80%와 20%. 거주요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강남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의 양도 차익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몬테크 자주 나오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잠실주공 5단지 거주 안 하면, 이게 올해부터 파는 주택에 대해서 거주 안 하면 양도세가 거의 한 5억에서 7억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아마. 어느 시기에 샀는가에 다 틀리겠지만. 그럼 거주해야지. 맞죠? 그래서 그 혜택이 지금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이제 거주요건이 바뀌는 겁니다. 또 바뀔 거예요,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 바뀌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 드리는 거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되는 거. 그리고 9억 초과분의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막습니다. 우리 9억 초과분의 아파트, 고가 아파트 1가구 1주택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안 됩니다. 대신 사는 게 이런 게 안 되죠. 강남에 투자해두고 나는 강북에 전세를 살고, 강남에 투자하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미사나 위례 전세 사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이 바뀌는 것. 올해부터 지금 1월 1일부터 사는 주택은 이제 6억 이상부터는 취득세율이 세분화됩니다. 조금 줄어들고 7억 5천 이상에서 9억까지는 조금 늘어납니다. 근데 정부에서 얘기로는 6억에서 7억 5천 사이 주택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그 표를 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취득세율이 바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4주택자, 3주택자 이상자는 4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이 4%로 바뀝니다. 4%로. 행안부 자료에 이제 나온 내용으로 보면 주택수에 오피스텔은 무조건 제외. 오피스텔은 아니에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주택만 4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2채가 있고 주택이 2채가 있다. 근데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기본대로 6억 원 이하면 1% 세금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4%의 기준 3주택 이상은 오로 주택만 얘기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분양계약을 12월 3일 전에 분양계약을 했어요. 잔금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월 31일 전까지 잔금을 하면 취득세는 그대로 기존 1%. 지금 오신 분 중에 내가 먼저 계약을 했어요, 지금. 근데 잔금을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3월 31일 전까지 잔금을 하면 취득세는 그대로 1%. 4주택자라도. 그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취득세율이 바뀐다는 거.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이거는 2월 달부터 시행을 하죠. 2월 달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60일에서 이제 30일. 실거래가 신고는 우리 잔금 기준이에요? 계약 기준이에요? 계약 기준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계약 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나서 만약에 계약이 취소됐어요. 그럼 신고를 안 하죠, 보통은.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것들이 실거래가로 강남의 아파트 값을 올린다는 얘기도 있죠. 그냥 계약서 여기 오신 분이랑 저랑 아리팍을 30억에 계약했어요. 그리고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신고할 필요 없으니까 실거래가는 30억이 계속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파는 사람들은 30억인 줄 알아요, 그 시세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해지가 하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 돼요. 해지했다고. 그래서 실거래가를 신고된 걸 지워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 과태료 3천만 원이죠. 그런 부과를 이제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단축. 그러니까 이 담합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 오신 분들은 적용이 될까요? 일단 강남권이나 일단 우리 이 테두리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은 단합을 해서 집을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실제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내용. 그리고 부동산 중개 보수 협의 이거는 부동산은 중요한 거 알지만 부동산 계약할 때 중개 수수료가 0.6에서 0.9%까지 우리가 있죠. 9억 원 초과는 0.9% 최대. 그러면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부동산 업자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0.9%로 적어두잖아요. 강남에 사러 가면. 그리고 6억 원 이하면 0.6 이렇게 적어두고 가죠. 그래서 그걸 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계약할 당시에 중개보수를 서로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맥락에다가 서로 둘이서 도장 다 찍어야 됩니다. 이제는 의무예요.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의무로. 요게 4월 달부터인가요? 하여튼 바뀌어요. 바뀌니까 좀 중개보수를 헛돈 쓰는 법은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고. 무슨 돈으로 샀나요? 자금 출처 꼼꼼히 한다. 이제 자금 출처 계획을 올 3월 달부터는 우리가 서울에는 3억 이상 사면 자금 출처 계획을 제출을 하죠. 근데 이제 3월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구역도 제출을 해야 돼요. 원래는 투기 가열 지구만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만 하는 줄 알잖아요. 서울 하니까 당연히 다 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조정 대상 구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년 3월, 올해 3월부터는 조정 대상 구역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9억 원 이상의 자금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 출처 계획서에 보면 적어보셨죠, 다들? 안 적어보셨어요? 집을 사신 분이 없는가 봐, 여기 오신 분은. 자금 출처 계획을 적으실 때 보면 1번부터 5번 중에 예금, 차용금, 대출, 전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공란에 동그라미만 치면 됩니다. 근데 이제 9억 원 이상 초과부터에서는 예금 잔액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전세 계약서, 전세 자금 대출 확보 증명서 이런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고가 주택을 사기 좀 더 까다로워지죠. 재하결 기준이에요? 아니면 잔금 기준이에요? 이거 자금 출처요? 자금 출처는 계약할 때 하잖아요. 실거래 신고를 하니까. 이 자금 출처 계획은 언제 하냐? 실거래 신고할 때 해야 돼요. 실거래 신고 언제 안 됐어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네. 자금 출처 계획도 실거래 신고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억 원 이상인데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3억 원 이상. 그러면 3억 원 이상인데 자금 출처 계획을 안 하는 물건도 있어요. 신축 빌라나
그렇죠. 이게 뭐냐면 분양 승인 대상 물건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일반적으로 흔히들 하는 분양하는 아파트들 있죠. 그 아파트들은 신축들은 분양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분양 승인 대상이 아닌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중에 분양 승인이 안 된 물건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건축주가 건물을 지을 때 개수의 한정이 있습니다. 다세대가 몇 개 이하, 오피스텔은 몇 개 이하. 이런 개수의 제한이 있는데 그 개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양하는 물건은 이런 실거래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검임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거래 신고를 안 한다는 뜻은 뭐예요? 자금 출처 계획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안 해도 돼요. 그런 물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뭐 기본적으로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고 뭐 자세한 내용은 또 그때 상황에 맞게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4월 29일이죠. 이 뜻은 4월 29일부터는 이제는 뭐 분양을 하는 집들이 없다는 거죠. 건설사에서 이익이 없는데 누가 분양을 하겠습니까? 이제 4월 29일 전에 둔촌주공이나 이런 것들은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개포주공 1단지나, 뭐, 개포주공 1단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둔촌주공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29일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4월 29일 날 되게 되면, 이후부터는 건설사나 조합원들이, 결국은 조합원들이 돈 더 내야 하는 뜻이잖아요. 건설사가 이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조합들이 돈을 더 내야 돼요. 어떤 조합들이 자기 보고 또 1억 더 내라는데 하겠어요. 공급이 막힌다는 뜻이죠. 재건축을 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재개발도 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거 끝나면 이제 첫 번째 뉴스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공공임대, 임대주택만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민간 분양 아파트를 짓지는 않고 임대 아파트만 계속 늘리고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이제 4월 29일부터는 우리 신규 아파트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신규 아파트 가격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뉴스 봐도 강동구에 그 입주 물량 많은데도 전세가 하락 없이 매매가 계속 올라가죠.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이나 지금 입주 물량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아르테온 입주할 때가 됐잖아요, 지금. 입주를 하는데도 매매가 계속 올라가요. 4월 29일 이후부터는 그 동네에 나올 게 없잖아요, 이제. 신규 아파트가 나올 게 없어요. 강남에서도 강남, 송파, 석초 나올 게 없잖아요. 이제 남은 거랑 둔촌주공 남은 거잖아요. 이제 따지고 보면 신규 아파트라고 해봤자. 그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가격이 더 치솟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좀 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지 않았을까, 내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부동산이 좀 조정을 받고 안정화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안정화가 당연히 목적이잖아요. 우리 의식주예요. 먹고 자고 입고, 먹는 거 가지고 입는 거 가지고 이런 가격이 급등하고 하진 않잖아요. 그럼 주거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왜 자꾸 개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